안녕하세요. 미국 LA에서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닥터 조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계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계란 때문에 많이 빚어지는 이야기,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올바른 식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 이유가 저희 편집하시는 분께서 이 뉴스 보도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아내도 비슷한 이야기를 같은 시간에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기사가 뭐냐면 하버드 의대생이 한 달에 700개의 계란을 먹었는데 결과적으로 콜레스테롤이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자, 여기 이분이 이제 하버드 의대생인데요. 자, 이분을 보고 저희 PD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달라. 제 아내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부탁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점은 좀 일반인들과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나 생각을 했다가 결론적으로 하게 된 이유가 신장내과 전문의 사이에서는 이 계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벌써 몇십 년 전에 끝났습니다. 끝난 것을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의대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몰랐던 건 아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제가 투석 환자를 보면서 매달마다 계란 먹으라는 말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 투석 환자들은 심혈관 질환 환자들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계란 먹으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는데요. 모든 사람한테 하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투석 환자한테 하는데 이게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신장내과에서 최소한 20년 동안은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장내과가 니들이 뭐가 잘났다고 이런 말을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신장내과는 분과 전문의라고 하는데요. 자,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가 되려면 의대를 나오고 그리고 내과 전문의 과정을 해서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받은 후에 추가로 내과 전문의 공부한 만큼 신장내과 전문의를 신장만 해서 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의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영양사와 함께 진료를 해야 될 게 법으로 되어 있는 과는 신장내과 전문의 뿐입니다. 그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투석 환자에서는 미국에서 메디케어 룰상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영양사와 컨퍼런스를 해서 환자 한 명 한 명당 영양관리를 포함하는 진료를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신장내과 전문의는. 그래서 저는 보통 두 번째나 세 번째 목요일 날 간호사와 영양사를 대동한 환자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환자 앞에서 영양사와 간호사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에서 먼저 다 리뷰를 하고 환자는 저 혼자 보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반드시 한 달에 한 번 이런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의사들 중에서 식단 그리고 영양에 대해서 가장 많이 관리를 하고 배우는 과가 신장내과 전문이라고 하게 돼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의사분들이 모르고 하물며 내과 전문의 선생님도 모릅니다. 왜냐? 저도 내과 전문의만 했을 때는 신장내과가 이런 것까지 하는지는 정말로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내과 전문의 과정을 하지 않으신 내과 선생님들이야 아직도 신장내과가 그런 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왜 이걸 구구절절 말을 해야 되냐면 꼭 이런 제가 영양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설왕설래의 말이 아니라 벌써 정립된 의학 지식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이고요. 이 기사는 의대생이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예전 생각에 80년대 정도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그래서 많은 현재 내과 선생님 또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80년대 졸업을 하시고 그 생각이 계속 굳어져 있으신 분들은 환자분을 볼 때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사는 아니라고 하고 어떤 의사는 기라고 하고 헷갈린다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인 지식이 쌓여지고 바뀐 것이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
보니까 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사 이외에 다른 일반 사람들이 음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됐고, 결과적으로 답은 자연적인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거는 벌써 20년이 넘게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이유가 우리 몸에 혈중의 콜레스테롤의 레벨은 먹는 걸로는 10%에서 20% 영향은 주기는 하지만 메인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조절되느냐? 당처럼 우리가 뭘 많이 먹으면 당이 올라가고 그 당을 올라간 걸 내리기 위해서 조절을 하잖아요. 그것과 같이 콜레스테롤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절을 하는 가장 큰 장기가 간입니다. 그래서 간에서 이것을 조절을 하고 콜레스테롤이 필요할 때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그 콜레스테롤 레벨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가장 큰 장기가 이제 간인데요. 그리고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기 위해서 흡수 조절을 하게 됩니다. 흡수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음식, 뭐 계란이나 새우 같은 것을 먹었을 때 우리 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흡수되느냐에 따라서 조절이 조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인 간에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흡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섬유질하고 같이 먹을 때는 흡수가 저하가 됩니다. 이제 이런 흡수의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것들이 이제 유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콜레스테롤 섭취를 했을 때 반응의 민감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마다 이게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에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야기를 하는데 그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을 운반의 밸런스를 맞춰서 뭐 LDL과 HDL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거를 말하려면 벌써 이것도 뭐 한두 시간 이야기를 할 정도의 큰 분량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간에서 가장 많이 콜레스테롤의 조절을 하는 장기라고 했는데, 그럼 콜레스테롤을 생성을 함으로써 이 조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을 먹어서가 아니라 생성을 해서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자, 간에서 이 아세틸코에이드라고 하는 물질을 우리가 받아서 이것을 HMG-CoA 리덕테이스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메발로네이트로 바뀌는 전환점을 간에서 조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HMG-CoA 리덕테이스의 효소의 작용을 변화함으로써 아세틸코에이드가 메발로네이트로 바뀐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게 여러 스텝을 걸쳐서 콜레스테롤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스텝이 이 스텝을 조절을 함으로써 콜레스테롤을 조절한다는 것도 안지가 오래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세틸코에이드를 가지고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이 아세틸코에이드라는 거는 생물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본 중요한 전구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세틸코에이드가 어디서 나오느냐를 보자면, 아세틸코에이드는 뭐예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피루베이트에서 만들어집니다. 피루베이트. 그래서 피루베이트가 이 여러 개의 스텝을 거쳐서 아세틸코에이드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무슨 또 영어를 말하네 이 닥터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런 자세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영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글로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서양 지식에서 뭐 자연계 이런 거를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영어나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한국말로 고난도에 자세하게 들어가면 한글이 없습니다. 아니면은 뭐 사전으로 찾아보면 어차피 그 한국말은 아무도 몰라요. 그쪽 전문가들밖에. 그러니까 그냥 영어로 그대로 쓴다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전구 물질이 아세틸코에이드고, 이 아세틸코에이드가 간에서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지는데, 그럼 이 아세틸코에이드는 어디서 오느냐 했을 때 피루베이트에서 만들어져서 아세틸코에이드로 온다. 자, 그러면 피루베이트는 또 어디서 오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죠. 자, 그러면 피루베이트는 어디서 생기냐? 여기에 피루베이트가 오죠. 여러 가지 스텝 쫙쫙쫙 내려가는 이 스텝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생물학 전공하신 분들은 어디선가 많이 본 도표죠. 의대 다닐 때도 그리고 생물학 전공을 하거나 여기서 꽤 많은 것들을 외워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스텝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피루베이트를 만드는 전구 물질은 뭐예요? 글루코스입니다. 글루코스. 그래서 이 글루코스 결과적으로 포도당에서 피루베이트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크게 만드는 전구 물질입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 글루코스로 쪼개져서 글루코스는 다시 피루베이트로 만들어지고 피루베이트는 아세틸코에드로 만들어지고 아세틸코에드는 간으로 가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데 기여를 한다. 라는 게 거의 70%에서 80%가 이 스텝을 통합니다. 10%에서 20%는 콜레스테롤 그 자체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스텝으로 가는 거에서 글루코스가 아세틸코에이드해서 콜레스테롤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전구 물질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fatty acid, 지방이 필요합니다. 지방과 이런 것들을 합성을 해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음식이 뭐냐고 했을 때 지방이 중요하고 탄수화물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지방 중에서도 포화지방산과 트랜스팻이 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그 전구물질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과다한 포도당, 결과적으로 오렌지 주스를 마시거나 설탕물을 마시거나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뭐 달달한 포도를 먹었는데 그게 무슨 콜레스테롤을 만드느냐. 전구 물질이 돼서 그게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과다한 식사입니다. 우리가 당분,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과다하지 않게 먹었다면 이것이 콜레스테롤로 넘어가는 그 시그널을 줄여주기 때문에 콜레스테롤로 꼭 필요한 것만 만들지 과다하게 만들지 않게 되죠. 그런데 과다한 식사가 나오면 인슐린이 더 많아지고 이런 스텝들이 다 활성화되면서 콜레스테롤도 같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지방인데요. 포화지방이 있고 트랜스팻이 있고 불포화지방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불포화지방이 건강한 거라는 거는 다들 아시고 계시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것은 이게 트랜스팻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 트랜스팻이라고 하는 거는 partially hydrogenated oil이라고 해서 수소, 하이드로전을 오일에다가 삽입을 하면서 이걸 만드는 그런 가공법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만든 트랜스 지방으로 음식을 만들면 음식을 더 오래 보존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었습니다. 값도 싸고 오일에다 수소만 넣어가지고 하면 그리고 더 고소한 맛을 내는데 굉장히 값싸고 효율적이니까 이거를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든 튀긴 음식, 자, 집에서 튀긴 음식 말고 공장에서 얼려가지고 나온다거나 과자로 나온다거나 포장이 돼서 공장에서 만드는 것은 가장 값싸고 효율적인 거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만들어서 튀긴 음식들은 다 트랜스팻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서도 감자튀김을 전문적으로 만드는데 뭐 햄버거샵이라든지 브랜드는 얘기 안 하겠지만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을 가면 감자튀김을 먹죠. 그리고 뭐 프라이드 치킨,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그리고 도너스 뭐 이런 식으로 튀긴 음식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음식점에서는 당연히 값싸고 효율적인 걸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트랜스 지방을 쓰게 됐습니다. 물론 감자튀김을 자기가 집에서 해 먹으면 다르겠죠. 그 트랜스 지방을 안 쓰고 그냥 베지터블 오일 이런 거를 썼기 때문에 약간 상황이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튀긴 음식 그리고 간식, 과자들, 특히 마이크로웨이브용으로 나온 팝콘이나 마이크로웨이브를 해가지고 어떤 음식, 냉동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다 트랜스 지방을 썼습니다. 그리고 감자칩 같은 것을 비롯한 뭐 그런 칩들, 과자들, 냉동 피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트랜스 지방을 많이 썼던 이유고요.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에 들어가는 프리마 이런 데에도 트랜스 지방을 대표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지난 20년 전부터 투석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신장내과 의사들이 맨날 이런 거 먹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튀긴 거 드시지 마세요. 꼭
튀긴 거를 드시고 싶다면 집에서 튀겨서 드시고, 절대로 이런 도너스나 이런 거는 드시지 마시고, 자, 도너스를 하더라도 집에서 만든 도너스와 식당에서 만든 도너스는 쓰는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트랜스 지방을 쓰다 보니 상업용으로 식당에서 먹는 도너스는 더 해롭다라는 말은 신장내과 의사들도 벌써 10년 넘게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고, 저도.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로 해서 이렇게 냉동되는 음식들. 그래서 투석 환자들은 특히 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한테는 의사가 이렇게 직접 말해야 되는 의무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일반인들에게 안 들려졌을 뿐이지 이런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트랜스팻이 문제가 된 이유는 이 트랜스팻이 LDL을 상승을 시키고 HDL을 저하를 시키는 것이 임상실험에서 나왔고, 이것들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이 악화되는 이유로 인해서 2015년에 FDA에서 트랜스팻을 더 이상 쓰지 말라 음식에서 라고 공고를 하면서 2023년 12월 22일 작년 12월 22일까지 마지막으로 더 이상 partially hydrogenated oil이라고 해서 트랜스팻을 만드는 그 방법을 하지 말라라고 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2015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음식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거를 다른 오일로 대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체를 하는 것이 대부분 hydrogenated oil, 여기서는 partially 부분으로 하이드로지네이트 한 거고, 이거는 완전히 fully hydrogenated oil로 대처를 했는데, 이것도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 문제가 해결된 거는 아니고요. 굉장히 안 좋은 거는 없앴다라고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이 트랜스 지방으로 해서 더 큰 문제 있었는데, 그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음식들은 건강한 음식은 아니라는 이유가 이 트랜스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바뀌었어도 그렇게 썩 좋아진 거는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이 의대생의 얼굴을 보시면 됩니다. 자, 얼굴 보세요. 얼굴 굉장히 날씬하죠. 운동 굉장히 많이 하게 생겼고 과식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얼굴만 보더라도 비만하지 않게 이 밑에 뱃살하고 다리하고 다 안 보였지만 비만하지 않게 보이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자, 서양인들 이렇게 생기려면 운동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만하지 않고 운동 많이 하게 생겼잖아요. 자, 그런데 이 기사에서도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실험을 할 때 이 의대생이 키토 다이어트를 했다, 그리고 많은 야채 섭취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자, 키토 다이어트를 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합니까? 가공된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과자 이런 거. 왜냐? 가공된 음식들은 대부분 어떤 걸 튀겼을 때 빵가루나 밀가루를 겸비를 해서 튀깁니다. 닭을 튀긴다고 하면, 우리가 프라이드 치킨을 하면 치킨을 튀기는 게 아니라 치킨을 밀가루에 싸가지고 밀가루를 튀기는 거죠. 뭐 그 안에 치킨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분들도 프라이드 치킨 좋아하시는데, 프라이드 치킨을 먹는 거에서 치킨을 먹는 것보다 거기에 있는 밀가루와 조미료를 드시는 거예요, 대부분. 자, 근데 키토 다이어트를 했다면 그런 밀가루를 먹지 말아야 되는 다이어트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치킨을 튀겼다면 그냥 치킨 그대로 오일에다가 튀긴 거기 때문에 밀가루가 없었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도 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튀긴 음식을 안 먹었다는 이야기가 키토 다이어트를 하면 나오는 거고, 물론 기름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키토 다이어트 하면 뭐 그 삼겹살 같은 것도 구워서 먹고 그럼 기름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기름을 먹기는 하지만 자연적인 기름이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절대 안 먹었고 절대 안 먹은 거죠. 키토 다이어트는 조금 먹은 게 아니라 절대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과식하지 않았고 운동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탄수화물을 절대 안 먹어서 키토시스가 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여기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스텝에서 아세틸코에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피루베이트가 필요하고, 피루베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글루코스가 필요한데, 글루코스 없이 다른 데서도 이것을 만들 수 있지만 대부분이 글루코스에서 옵니다. 근데 글루코스를 하나도 제공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도 제공을 안 하면 결과적으로 이 스텝을 어디서 가져오냐? 지방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럼 그 지방을 녹이는 과정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스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로리 소모가 이런 스텝을 지나면서 많이 비효율적으로 없어지게 되다 보니 굉장히 많은 아세틸코엘을 만들 수가 없죠. 제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과다한 글루코스가 아니라 아무 글루코스도 안 들어온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충분히 될 거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임상 실험을 일반인이 한번 해보겠다. 유튜버가, 그것도 먹방을 하는 유튜버가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방을 하는 유튜버는 키토 다이어트를 안 하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밀가루와 이런 걸 하면서 탄수화물 섭취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포도당의 섭취가 올라가고 튀긴 음식을 먹으면서 하고 했다면 계란을 먹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진 않죠. 그게 계란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콜레스테롤을 약 없이 조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벌써 답은 나왔는데 가공된 음식을 제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공된 음식에 그런 첨가물이 그냥 소금 이런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튀긴 음식에서는 튀기는 자체의 오일도 문제지만 그 튀김 음식을 만들기 위해 첨가물도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도 피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먹는 탄수화물도 절제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 과식을 피해야 됩니다. 과식이 돼서 에너지가 많다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조금 필요하지 않은 만큼 먹었을 때 바로 운동을 해서 이걸 없애는 방법을 이걸 다 한다면 콜레스테롤을 약 없이 어느 정도 조절을 가능합니다. 자, 이럴 때 이거를 안 먹고 계란이나 이런 새우를 드시면서 했다. 새우를 음식점에서 파는 새우튀김처럼 밀가루에 싸가지고 돌돌 해가지고 계란과 밀가루를 부침을 해서 튀겼다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새우를 물에 끓여서 그거를 먹었다. 그리고 계란을 먹고 이랬다면 이거로는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켰을 때. 지키지 않고 이것도 제한 안 하고 이것도 했다면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다 지키는데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유전적인 문제, 그래서 어떤 콜레스테롤을 먹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반응을 하느냐가 사람마다 다르게 되는데요. 유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많이 해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드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학씨는 풀만 먹고 굉장히 건강하고 소식하고 운동도 많이 하는데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이 제 환자에서도 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약을 먹든지, 이런 분들이 약이 조금만 먹으면 정말로 효과가 잘 나옵니다. 조금만 먹었는데 콜레스테롤이 확 떨어져요. 왜냐? 벌써 이런 모든 좋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유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때문에 약간 높았는데, 그럼 거기서 약을 살짝만 먹어주면 되게 좋아지고, 그랬는데도 약을 먹기 싫다 하면은 그 환자처럼 운동을 하고 막 철인 3종까지 열심히 하시고 어느 정도 절제를 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운동하고 절제되는 생활을 하는데 콜레스테롤 좀 높다고 정말로 죽을까? 라고 어느 정도 운을 믿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의사로서 이렇게 말하면 조금 애매하지만 운동 열심히 하고 생활습관 잘하고 있는데 유전적인 걸로 이게 올라가면 약을 먹으면 좋겠지만, 또 약을 먹고 마라톤을 하다 보니 또 근육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운동을 못하게 되는 바에는 아예 약을 안 먹는다고 하셨을 때 오케이 이렇게 하고 제가 동의는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하진 않지만. 자, 근데 이게 좀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는 게, 어떤 사람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쁠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 중에 굉장히 몸매도 날씬해, 그리고 식사도 굉장히 건강하게, 그리고 운동도 많이 해.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높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심근경색증에 걸려서 죽었어. 자, 그런 분들이 종종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다 해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사망을 한 건지, 아니면 심근경색증이 걸린 건지, 아니면 다른 뭔가 우리가 현재 의학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정도까지 가면 이제 환자와 의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약을 먹을 건지 그냥 건강한 생각을 하시면서 지켜보든지 이제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좀 더 리뷰를 해봤고, 이 콜레스테롤 스텝에 대해서 제가 좀 중요한 포인트만 그 스텝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나 이쪽 전공 선생님들이 이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몇 개 뭐 빠진 것도 있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거는 마이너고, 우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거는 우리가 대충 환자한테 설명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그다음에도 길었지만 간략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콜레스테롤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고혈압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현재 의학에서도 그 증거 자료가 있는 게 뭐냐, 건강한 생활, 소식, 과식을 안 하고 주기적인 운동은 굉장히 많은 병을 예방을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치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의사들이 벌써 밝혀낸 지 꽤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의사들이 운동하세요, 뭐 소식하세요라는 말이 절대 빈말이 아니라는 것 이해하시고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